자, 이제 reply.js 보세요. 이제 리스트 갑니다. 리스트 가시고요. 여기 펑션 써져 있는데, 펑션에서 리스트 할 때에 그 맨 앞에 뭐가 있냐면 파람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파라미터. 그 파람이라고 써져 있고요. 콤마. 그 다음에 콜백이라고 써져 있고요. 콜백. 콤마 쓰시고 에러라고 써져 있습니다. 에러. 이 형식은 뭐냐면 저희가 그 리스트라는 거 아래에 이렇게 이제 JSON 데이터, JSON에 해당되는 데이터 중에서 저희가 뭐가 들어가 있냐면 페이지와 그 다음에 넘버가 더 들어가 있는 JSON 데이터가 파라미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공 함수, 성공 데이터가 처리가 성공했을 때 함수, 그 다음에 얘는 실패했을 때 함수, 실패 함수, 데이터 처리하는데 실패했을 함수를 집어넣어서 쓴다. 아시겠죠? 성공했을 때 함수와 실패했을 때 함수를 쓰는데, 그러니까 성공했을 때 함수를 여기다 쓰니까 성공했을 때 처리하는 거는 밖에서 정의해가지고 여기다 넣어주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오리언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오리언할 수 있던 것도 마찬가지고, 데이터도 마찬가지. JSON 데이터로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쓰겠다 이런 얘기예요. 파라미터가 JSON입니다. JSON 데이터. 코딩하다가 보면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닐 수도 있는데 대충 이럴 거다라고 이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VAR 썼는데 저희는 렛 쓰겠습니다. 렛 사용하시고요. 렛 쓰시고 그 비넘버가 저희는 넘버입니다. 넘버 이꼬로 사용하시고 파라미터에 보면 파람.점 쓰시면 넘버가 넘어온다. 제가 중간에 고등학교에서 넘버 그 JSON 데이터로 넘버라는 키가 있어요. 이렇게 받아내면 된다. 얘가 오브젝트죠? 파람이 오브젝트니까 JSON 데이터가 오브젝트, 자바스크립트의 오브젝트 그 노테이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표현 방식. 그렇기 때문에 뭐뭐점 뭐 이렇게 쓰시면 되세요. 그래서 파람.점 넘버 넘겨올 거고요. 제가 세팅해서 넘길 거예요. 그 다음에 렛 쓰시고요. 페이지 찾아야 되는데 페이지 이꼬로 사용해서 작성을 하시는데 여기다가 그 파람.점 페이지 파람.점 페이지 세미콜론 페이지 세미콜론. 그 밖에다가 페이지를 쓸 거라서 페이지를 굳이 여기서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페이지 받자 이렇게 써놨습니다. 써놔가지고 사용했고요. 그 만약에 그 페이지가 없으면 1로 하자. 그래서 그 여기 이게 5화 쓴 거죠. 그 파람에서 페이지가 안 넘으면 어떻게 하지? 페이지가 안 넘으면 1로 하자. 이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5화 1 또는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그래서 페이지를 파람.점 페이지를 할 건데 여기다 5화 썼고 이제 1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이게 지금 실행이 되면 그 기본값을 세팅한 거와 동일하다. 1로 아시겠죠? 근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게 밖에서 우리가 어차피 다 만들어가지고 넘길 거라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 넘어오면 그 넘버만 넘겨도 이제 파람에서 넘버만 넘겨도 된다. 그럼 이제 페이지는 기본값이 1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돼서 썼고요. 그럴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거다. 그리고 이제 아작스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댓글 처리도 여기다 좀 위에다 올릴게요. 댓글 처리했다. 여기다 올리시고 그 다음에 아작스. 이 부분이 아작스 형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작스 형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아작스 중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나 JSON 데이터 가져올 거야. getJSON 썼습니다. $get 쓰면 내가 받는 게 JSON이야.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getJSON이라 쓰면 받는 데이터가 JSON이야가 기본입니다. 기본이라서 그 getJSON 쓰는 형태를 아셔야 돼요. 저희가 형태를 쓸 건데 저희 형태 중에서 $getJSON을 써서 쓸 겁니다. 그러면 이 뒤에 뭐가 나오느냐 이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형태 틀을 똑같이 맞춰줘야 한다 이런 얘기죠. 아작스를 쓰려면 아시겠죠? 되었나요? 그래서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getJSON이라는 걸 썼어요. getJSON 썼으니까 저희가 보러 가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쓴 것 중에서 getJSON 아작스 여기 맨 밑에 jQuery 아작스 클릭하시면 $getJSON 이렇게 나오죠. JSON에 해당되는 것을 서버를 UTF get 방식에 의해서 JSON에 해당되는 것을 로딩한다. 가져오는 거죠.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서버에서부터 가져와서 사용되는 건데 쓸 때 이렇게 쓰게 됩니다. getJSON이라고 여기 이벤트고요. 여기 이벤트고 얘가 이벤트는 jQuery입니다. 여기 jQuery 이벤트 아시겠죠? 네, 클릭 이벤트입니다. 썼고 클릭을 하면 getJSON JSON 데이터 가져와라. 얘가 URL이고요. URL. 그 다음에 펑션이 이거 가져왔을 때 리절트가 성공했을 때 가져오는 데이터
이해되시겠죠? 이 콜백 함수입니다. 그래서 URL, 콜백 함수. 이렇게 쓴 거고요. 이 형태는 신텍스가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나오죠? 데이터, URL 나오고, 데이터, 전달 데이터, 그 다음에 석세스. 이렇게 나오고요. 그 석세스 뒤에 함수 중에서는 그 에러라는 함수도 붙여서 쓸 수 있어요. 점 에러. 이렇게 해서. 저희가 jQuery.com. 그 에러, 점 에러 해가지고 에러 핸들러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온내가지고 쓸 때 에러가 나왔을 때 에러를 붙여가지고 여기 jQuery 점 에러 이런 식으로 해서 통신을 했는데 아작스를 썼는데 에러가 생겼다. 그러면은 점 에러 해가지고 에러를 더 붙여서 쓸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걔가 꼭 에러를 사용하시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도큐멘트를 찾아보시면 에러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URL이고요. URL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데이터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데이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콜백 함수. 그 성공했을 때 석세스일 경우에 콜백 함수. 얘는 성공입니다. 성공. 됐죠? 근데 에러가 나오면 에러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점 다음에 에러 쓰시고 에러가 나왔을 때 콜백 함수. 100. 호출해서 에러 나왔을 때 콜백 함수. 얘는 석세스. 성공했을 때. 이해되시겠죠? 데이터를 가져와서 성공하면 이 콜백 함수를 써서 사용해 주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되셨죠? 되셨나요? 근데 요거는 붙일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제이손 데이터 펑션 없네요. 그 getJSON에 의해서 형식의 에러맨지 이렇게 에러를 봐서 이렇게 여기 에러를 넘겨받으면 이 에러를 여기다가 실행을 하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작성을 해서 쓰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실행하시는 거는 아작스 요 형태로 씁니다. 형태. 아시겠죠? 제이손 형태가 아니고 가로를 갖고 해서 파라미터 형태예요. 아시겠죠? 얘가. 되셨나요? 그 여러 가지 데이터를 넘기지 않고 파라미터 형태로 만들어서 쓴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달러 점 쓰시고요. getJSON이라고 썼어요. getJSON이니까 받는 데이터가 JSON입니다. 여기 결과, 처리 결과 JSON 데이터 이겁니다. 얘는 처리를 하면 처리 결과가 JSON이다. JSON. 그래서 getJSON이에요. get 받아낸다. JSON을 받아낸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 함수명이나 변수명을 아무렇게나 붙이지 않아요. 붙이지 않고, get이니까 받아낸다. 얻다. JSON 데이터를 얻다. 아시겠죠? 그래서 서버 호출하면 JSON 데이터가 나온다. 되셨나요? 근데 XML이 아니라 JSON인 거예요. 이렇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getJSON, 그 다음에 가로가 갖고 URL 나오시죠? 가로가 갖고 여기다가 URL을 쓰시는데 URL 된 것은 이제 쌍따비에 찍어서 슬래시 리플라이 보드 리플라이 저희는 보드 리플라이로 쓰기로 했어요. 보드 리플라이 알짜 소문자로 올 소문자 리플라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할 때에 여기 로컬호스트 이렇게 쓸 때 여기 보드 리플라이 소문자로 썼어요. 소문자 되시겠죠? 그래서 보드 리플라이 쓰시고 슬래시 list.to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음표 뭘 넘겨야 된다고요? 뭘 넘겨야 될 물음표 이렇게 써가지고 넘겨야 될 데이터는 넘버 넘기셔야 돼요. 넘버 이꼬로 사용합니다. 넘버 이꼬로 그 다음에 상답에 찍으세요. 찍어서 그 이어붙이기 플러스 이어붙이기 되셨나요? 이어붙이기를 하시고 그 넘버를 여기다 이어붙이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n 사용하시고 페이지를 넘겨야 되죠. 페이지 이꼬로 상답에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붙이기 하시고요. 됐나요? 페이지는 페이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됐으면 콤마 이게 URL이에요. 여기까지 URL 되시겠죠? 넘버 데이터가 없으면은 안 써도 됩니다. 안 써주셔도 됩니다. URL을 저희가 이제 만들었어요. 콤마까지. 그 다음에 이제 콜백 함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콜백 함수를 성공했을 때 실행되는 콜백 함수. 실행되는 콜백 함수를 만듭니다. 콜백 함수. 펑션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펑크션. 가로를 닫고 중괄호 열고 엔터 쳐가지고 중괄호 닫고 요 사이에다가 콜백 함수를 막 써놓으시면 됩니다. 써놓으시면 되는데 성공을 하면 결과값을 얘가 리턴해줘요. 3개. 그래서 리절트 리턴해주고요.
저희가 쓸 때에 여기에 펑션을 리절트 이렇게 해서 한 개 받는 걸로 했는데 뒤에 게 별로 쓸모가 없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리절트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W3 코스에서 여기 석세스일 때, 석세스 함수죠? 일 때 사용하는 거라서 데이터, 여기 리절트입니다. 데이터, 전달받은 데이터, 그 다음에 스테이투스, 상태, 그 다음에 HX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테이투스와 HXR을 또 이제 받아가지고 찍어보시는 게 필요하세요. 이게 뭐가 나오지? 이런 거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콤마 찍고 이렇게 스테이투스와 XHR도 받으세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받아주세요. 이렇게 받으신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여기 get 해가지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어디 갔냐? 가로 닫고 지워졌어요. 가로 닫고 날라갔어. 펑션 가로 닫고 지웠어. 가로 닫고 여기까지 세미콜론. 여기가 이제 getJSON의 끝입니다. 여기가 $getJSON 함수의 끝. 이거 사라지면 안 돼요. 사라지면 오리가 나니까. 오리가 나면 실행이 안 됩니다. 주석 처리 잘 해두시고요. 되시겠죠? 네. 여기,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썼을 때 복사한기에서 이것의 끝이 여기다. 펑션, 성공했을 때 하는 콜백 함수의 끝.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럼 이거 지울 일은 없겠죠? 이거 이렇게 세트로 보이니까 이제.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주석 처리를, 코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런 게 사라지면 오리 찾기가 되게 어렵다. 그래서 찍어봐요, 이렇게. 찍어봤을 때 뭐랑 세팅이 되지? 이렇게. 얘는 찍어도 이게 나오지가 않아요. 환장하겠네. JS 파일에서. 얘는 이제 플러그인 깔아야 그때 이제 좀 나옵니다. 색상도 나오고. 자, 여기다 처리될 내용을 써야 되는데, 처리될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댓글이긴 한데, 여기에다가 성공했을 때 처리된 내용을 여기 전달받는 거예요. 콜백으로 전달받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을 때는 콜백에 해당되는 것을 실행해라. if 문장 쓴 다음에 if 콜백이면, 콜백, BACK. 콜백이 비어있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비어있지 않으면, 있으면 이런 뜻이에요. 전달되는 콜백이 있으면. 되시겠죠? 있으면 콜백을 실행하자. 콜백 가로가 닫고 세미콜론. 콜백을 실행하자. 되시겠죠? 콜백을 실행하는데 데이터 리절트를 여기다 줬잖아요. 교재에서는 리절트라고 안 쓰고 여기서 데이터라고 썼네요. 데이터. 페일, 에러가 아니라 페일이네요. 페일. 데이터라고 썼어요. 여기다가 데이터. 이렇게 썼는데 그러면 이제 받는 게 데이터여야 돼요. 콜백에서 여기다 데이터를 서버에서 준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콜백 함수로 전달되는 것을 펑션이라고 쓰고 가로각사에다가 데이터를 받아서 뭐가 나오지? 라는 걸 생각해서 JSON 데이터가 나와.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코딩해봐. 밖에서. 여기 안에서 코딩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코딩해봐.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라고 시키고요. 제가 에러라고 썼는데 에러가 아니라 여기 에러가 아니라 페일이라네. 페일 실패했을 때 여기 교재에 보니까 페일로 되어 있습니다. 페일 실패하면 어떻게 처리하자. 그래서 getJSON을 썼는데 getJSON의 끝 이렇게 써가지고 가로 닫고 썼는데 그 뒤에다가 점 썼어요. 점 쓰고 이제 진정한 저기는 점을 이용해서 점 쓴 다음에 페일 만약에 실패하면 페일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지? 라는 건데요. 실패하면 펑션을 만들어서 처리를 하자. 거기 보니까 펑션 XHR 스테이투스 에러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맨 앞에 나오는 게 통신 객체인 XXR이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투스. 두 번째 나오는 게 스테이투스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나오는 게 에러입니다. 에러 메시지, 에러 객체에 대한 게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처리를 하자. 중간에 하고 중간 닫고 쓰세요. 네. 얘도 보면은 이제 출력합시다. if 에러가 있으면 에러가 없으면은 처리를 하자 이런 건 안 쓰고 if 쓰고요.
그 에러가 있으면 에러를 실행하자. 에러 이렇게 써가지고 예. 써서 가로를 갖고 사이다가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그냥 예외가 났다. 실행하자. 요거는 한번 다시 찍어 보셔야 돼요. 찍어 봐서 실행해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됐을 때 어떻게 되지? 이런 걸 이제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얘가 지금 펑션 페일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페일 이런 펑션을 써야 되는데 제가 잘못 썼어요. 페일 가로 열고 어쩐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 네. 그리고 뒤에는 펑션에서 펑크션 가로 열고 닫고 사이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요건 페일이고요. 얘는 이제 페일의 끝입니다. 얘는 페일 함수의 끝 이렇게 되고요. 예, 요거는 이제 제이슨 데이터의 끝 이렇게 됩니다. 요 안으로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되셨나요? 원래는 여기 안으로 집어넣는 것도 그런데 여기도 맞추는 게 좋긴 한데 그냥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됐죠? 네. 에러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걸 좀 써야 될 거 아니야. 에러가 없으면 이거 좀 쓰셔야 되는데 그 에러가 나면은 이제 한번 출력을 해보자. 콘솔에다가 일단 콘솔 출력은 다 해보겠습니다. 콘솔.로그로 찍으세요. 네, 가로 열고 예, 저희가 XHR를 찍을 거예요. 이꼬로 이렇게 쓴 다음에 플러스 그 XHR 덧붙여서 찍어주세요. 세미콜론. 예, 이렇게 복사붙여 넣기 하시고요. 두 개. 스테투스 찍어보세요. 스테투스. 에러도 찍어보세요. 에러. 저장. 이해되시죠? 이런 걸 찍어야 지금 어떤 데이터가 오류나면 어떤 데이터가 넘어오는구나,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없을 때 페일의 끝이라고 썼는데 이게 페일의 끝인데 이게 지금 if 문장에서 있을 때만 처리를 했어요. 있을 때 이렇게 처리를 하자 라고 했는데 없을 때 처리, 에러가 없으면 어떻게 처리하지? else입니다. else 없으면 그냥 알럿 한 개 띄울게요. 알럿 띄우고 가로 열고 지금 그 댓글 리스트 가져오기 실패 뭐 이 정도로 예, 가로 닫고 세미콜론. 그 있으면 있는 거 그냥 실행해라 이거죠. 에러가 있으면 있는 거 실행하시고요. else 없으면 알럿 띄워라. 그냥 이렇게 댓글 리스트 가져오기 실패했다고 알럿 띄우세요. 이해되시겠죠? 네, 띄우세요 라고 하시면 되고, 예, 콜백은 다 있어요. 있는데 만약에 없으면 뭐 알럿 띄워가지고 댓글 가져오기 성공 이렇게 정도 해라 정도는 해줘야지. if 문장 있을 때만 성공하면 뭐해, 그죠? 이해되시겠죠? 아니면 뭐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찍을 때 그 데이터도 이거는 이제 연습할 때는 여기 넘어오는 데이터를 다 찍어 보시는 게 중요하세요. 콘솔에서 이렇게 XHR 찍어서 이제 해봐라 이렇게. 그 다음에 3개 복사처럼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이제 실습해 보는 거니까 데이터가 뭐가 넘어오지? 이거를 콘솔에도 찍어 보세요. 이거는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잘 넘어오는지 안 넘어오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테투스를 상태가 뭐가 넘어오지? 찍어라. 그 다음에 XXR 이런 식으로 해서 찍어 보세요. 그 다음에 얘는 성공했을 때 함수 그 있으면 하고요. else 없으면 else 없는 경우에는 알럿 띄우자. 알럿 쓰시고 이제 데이터 가져오기 성공 한 이 정도 찍어보자. 그 위에는 있는 경우 성공했을 때 전달되는 콜백 함수가 있는 경우 성공에 저기가 있는 경우고요. 성공 이거 안 다루면 이게 뭐 한 건지 잘 모르세요. 성공했을 때 실행되는 함수가 있으면 실행을 해주고요. 없는 경우입니다. 없으면 경고창, 그죠? 없으면 이제 성공 메시지
메시지 경고창 띄우자. 이렇게 처리가 됐다. 되시겠죠? 나머지는 이제 한 번씩 찍어봐야 돼요. 제가 뭐가 넘어오는지. 콤마에서 저렇게 넘어온다고 치니까 뭐가 넘어오지? 이런 것들을 찍으셔서 이렇게 실행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라는 것은 아셨고요. 이제 아작스를 통해서 get JSON 해가지고 가는데 데이터가 있어야 그 얘를 사용할 수 있는데 리스트 그 넘겨받는 데이터는 그 맨 처음에 JSON 데이터로 그 다음에 넘버와 페이지를 넘기셔야 돼요. 아, 넘버와 페이지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let 쓰시고요. let 쓰세요. 그 맨 처음에 넘버가 필요합니다. 넘버 이꼬로 이 JSP 파일입니다. 지금 작성하고 있는 게 JSP 파일. 넘버는 어디서 꺼내올 수 있을까요? 넘버 달러 중괄호 열고 부여점 넘버 되시나요? 그리고 세미콜론 밖에다 한 개 찍어주셔야 돼요. 되시겠죠? 예, 찍습니다. 그 다음에 let 쓰시고요. 이번엔 페이지 이꼬로 맨 처음에 view.jsp 보면 페이지 댓글의 페이지가 몇 페이지일까요? 1페이지입니다. 1 이렇게 1 요거는 댓글의 페이지입니다. 이거는 댓글에 사용되는 페이지. 만약에 그 댓글 페이지가 지금 이제 여기 중복되는 게 있다 그러면은 얘를 바꿔줘야 돼요. 이름을 바꿔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용해야 되고 지금 이제 현재 페이지는 이거 다른 데서 안 쓰기 때문에 그냥 페이지로 썼어요. 써가지고 사용을 했고요. 얘가 링크 걸려서 어디다 연결해서 쓰자 이건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 링크 걸어서 쓰는 거는 달러 v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페이지 파람점 페이지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얘는 자바 쪽에서 해결하고 넘어온다 이거죠. 넘어오기 때문에 이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얘는 이제 댓글의 페이지입니다. 댓글에 사용되는 페이지. 되셨죠? 네. 자, 그럼 이제 서비스 리스트를 한번 실행해 보려고 해요. 리스트를 실행해서 써보자. 아시겠죠? 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테스팅이 다 끝났으니까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주석 처리 해드리고요. 네. 맨 처음에 넘어가는 거는 리스트는 그 실행하는 게 그 파라미터로 넘겨서 쓰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를 할 때 리스트 가로 열고 그 다음에 JSON 데이터가 넘어와야 되는데 JSON 데이터 중에서 뭐하고 뭐가 넘어가요? 넘버와 페이지가 넘어와야 돼요. 페이지 아시겠죠? JSON 데이터는 중괄하고 중괄고 땡땡 쓰셔야 됩니다. 콤마 그 다음에 콜백 함수 다 끝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거 쓰셔야 되고요.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콤마 에러가 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에러 함수를 쓰셔야 돼요. 이렇게. 근데 에러가 없으면 그 에러를 넘을 때는 그냥 요거 나는 기본적인 거 쓰겠다. 그래서 여기 그 if 문제에서 에러가 없으면 어떻게 처리하자 이거 써놓은 거예요. 에러가 없으면 어떻게 처리하자. 되시겠죠? 써놓은 거라서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JSP에서 이렇게 작성하실 때 여기다가 그 JSON 데이터 넘겨야 됩니다. JSON 데이터. 보통 이건 리플라이로 써야 되는데 그 리플라이 이렇게 안 쓰고 그냥 JSON 데이터 바로 쓸게요. 쓰시고 넘버 땡땡 넘버는 여기 넘버 위에 있는 넘버 변수입니다. 콤마 쓰시고요. 페이지 땡땡 페이지 변수입니다. 요건 변수예요. 넘버는 넘버 변수 페이지는 페이지 변수 페이지 여기 키고요. 얘 밸류 값을 그 변수로 쓴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쓴 거고요. 콜백 함수 쓰겠습니다. 콜백 함수는 펑션이라고 쓰면 되고요. 펑션 예, 가로닫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예. 아무것도 하지 말자. 아무것도 지금 짜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자로 썼어요. 시간 관계상 지금 이제 쉬는 시간 알람이 울렸는데 계속 조금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예, 오늘의 진도 통화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출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뭐 데이터하고 스테이터스고 출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시겠죠? 되는지 보시고 예, 그다음 JSP로 다시 돌아오시고요. 여기 콜백 함수입니다. 아무것도 실행하지 말자. 되셨나요? 그 다음에 에러는 없습니다. 에러는 이제 넘기지 않고 그래서 리스트에 맞춰서 이렇게 실행하면 어떻게 되지? 라는 거예요. 실행하면 그냥 바로 실행이 됩니다. 바로 아시겠죠? 바로 실행이 되는 거고요. 나중에 이거를 함수를 만들어서 그 처리해라 이렇게 만들 거고요. 예,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게시판 글보기 오셔가지고 새로 고침하시는 거죠.
세로 고침하시면 F12 눌렀을 때 이렇게 나오죠. 데이터 여기 보니까 이 데이터가 그냥 데이터로 나오네요. 오브젝트로 나왔어요. 오브젝트. XXL도 오브젝트고. 제이손 데이터로 넘어왔다 이거죠. 석세스 됐어요. 석세스. 상태는 석세스. 200번에 해당되는 건데 석세스. 통신에서는 얘가, 네트워크에서는 얘가 200번으로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통신에 200번? 안 보이네. 예. 앞에. 예, 여기 200번으로 이렇게 쭉 하면서, 나중에, 리플라이, 리스트.2에 여기 611번 가서 리플라이 가져온 것 중에서 200번으로 해서 XXR 가져온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가져왔고요. 자,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얘가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오브젝트입니다 라고 찍히면, 이게 그 오브젝트만 쓸 수는 없어요. 저희가 데이터 확인이 돼야지. 그래서 데이터 확인차 하는 이제 쿼리를 하셔야 되는데, 제이손에서 스트링, 제이손에 보시면 제이손 객체가 있는데요. 점 쓰시면 스트링 깊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제이손 데이터를 찍으면 얘가 문자화 시켜서 데이터를 찍어줘요. 그 함수는 요겁니다. 제이손, 요거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자바스크립트. 복사하세요. 복사하시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뭐가 나온지는 봐야 되니까, reply.js 가셔가지고, 데이터 찍을 때, 얘 제이손 데이터니까 오브젝트라고만 찍어주니까, 데이터를 요 안에 집어넣어서 찍어라. 이렇게. 가려고 알아놨고, 이렇게. json.string 깊이. 데이터, 이렇게 찍어주세요. XXR도 마찬가지. 여기는 XHR도 마찬가지. 여기도 이렇게 찍어라. 찍어주세요. 되셨나요? 이렇게 고치세요. json.string 깊이 함수고요. 됐죠? 거기다가 데이터를 집어넣고 XXR이 둘 다 오브젝트라고 하니까 이렇게 찍어라 라고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시 오셔가지고 새로 고침 해주시고 이제 F12 눌러서 어떤 데이터가 나왔지? 콘솔에 어떤 데이터가 나왔지? 해보시면 여기 이제 데이터가 쫙 나온 거 보이세요? 데이터는 여기 뭐죠? 리스트에 해당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쭉 하고 나왔고 페이지 오브젝트 나왔습니다. 페이지 오브젝트 쭉 해서 이렇게 나와서 두 개 데이터가 제이손 데이터로. 이 리스트가 이름이죠. 웹에 저장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오브젝트가 여기 또 땡땡 여기 콤마 찍히고요. 콤마 찍혔고 그 다음 페이지 오브젝트 땡땡 해가지고 여기 페이지 오브젝트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되셨나요? 이렇게 잘 전달이 되는구나. 이걸 아셨고요. XXR 여기 석세스 스태투스 석세스인데 XXR에 보니까 XXR 통신기체에다가 여기 레디 스태투스 4번이고 텍스트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쏙 해가지고 줄바꿈은 역슬래시 해가지고 몇 개 나오면서 감사합니다 몇 개 나오고 페이지 오브젝트 석세스 나고 스태투스 석세스 스태투스가 200번이네 200번이고 스태투스 텍스트가 찍혔네요. 텍스트가 석세스예요. 스태투스라는 항목이 있는데 걔가 200번이구나. 저희가 xxsr.status 하면은 200이 나오는구나.